안녕하세요. 4월이 아빠입니다. 오늘 리뷰해볼 작품은 프랑스의 작가 앙투안 드 생텍쥐페리의 1943년작 어린 왕자입니다. 시적이며 고귀한 분위기 속에 지혜를 짜낸 휴머니스틱한 작품이죠. 어린 왕자의 작품 분량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술술 읽는 데는 부담이 없는 책이죠. 하지만 이렇게나 얇은 작품이 어찌나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지 작품 속에 등장하는 비행사가 그려줬던 그 구멍 뚫린 상자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리뷰는 총 2부작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 지금 보고 계신 1부에서는 작품 줄거리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고요. 2부에서 작품에 대한 해설과 감상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작품을 읽어보신 분이라면 화면 상단의 카드를 통해서 곧장 2부를 재생해 보셔도 좋겠네요. 어마어마한 판매량을 자랑하고 있는 작품 어린 왕자. 그렇지만 의외로 안 읽어본 사람이 많다는 사실 맞죠? 이번 영상은 이미 읽어보신 분들께서는 줄거리를 리뷰하시는 용도로 사용하셔도 좋겠고요. 아직 안 읽어보신 분들께는 줄거리를 파악하시는 데 사용하시면 좋겠네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작품 줄거리를 소개하겠습니다. 작품은 어린 시절 화가를 꿈꾸던 비행사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그는 보아뱀이 코끼리를 삼킨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서 어른들에게 보여주었지만 누구도 그 그림을 알아보는 이가 없었어요. 그저 모자를 그린 것이라고 대답했을 뿐이죠. 비행사는 답답한 마음에 또 한 장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번엔 보아뱀의 뱃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그림이죠. 하지만 돌아온 말이라고는 핀잔뿐이었어요. 결국 그는 화가의 꿈을 포기했습니다. 그가 자라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림을 보여주었지만 그림을 이해해주는 이를 만나지 못했어요. 이후 이곳 저곳을 날아다니는 비행사가 된 그는 어느 날 비행기 고장으로 사막 한가운데 불시착하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어린 왕자는 비행사에게 양 한 마리만 그려달라는 부탁을 했죠. 비행사는 어린 시절에 그렸던 모자를 닮은 보아뱀을 그려줬습니다. 그러자 소녀는 보아뱀을 그려달라는 게 아니라면서 양을 그려달라고 계속 때를 써요. 와, 이 녀석 그림 좀 볼 줄 아네요. 이 소녀는 어린 왕자고 다른 별에서 왔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어린 왕자의 별에는 바오밥 나무가 있는데 왕자는 매일 그 나무를 치워야 한다고 말했어요. 치우지 않으면 어느새 금방 커져서 그 별을 망가뜨릴지도 모른다고요. 그래서 늘 부지런하게 움직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어린 왕자는 이 바오밥 나무 때문에 양을 그려달라고 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별에는 바오밥 나무 말고도 장미꽃 한 송이가 살고 있는데 어린 왕자가 씨앗 시절부터 소중히 길러낸 것이라고 해요. 그런데 너무 애지중지 키운 탓에 장미는 늘 투정이 많고 어린 왕자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는 녀석이었는데요. 우냐 우냐 하면서 장미 말을 들어주던 어린 왕자는 결국 장미에게 화가 났어요. 장미의 오만함과 강한 자존심을 고쳐주기 위해서 자신의 별을 떠났다고 말을 하죠. 결국 이 이유 때문에 집 놔두고 사하라 사막 한가운데까지 오게 된 거죠. 그렇지만 어린 왕자가 곧장 사하라 사막으로 온 건 아니었습니다. 어린 왕자는 지구에 이르기까지 6개의 별을 거쳤다고 합니다. 첫 번째 별에서는 왕이 살고 있었어요. 일단 왕이라고는 하는데 신하는 한 명도 없는 왕입니다. 그는 허락하겠다라는 명령조의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입니다. 뭐든 그의 허락이 필요한 것이에요. 어린 왕자가 학 하고 기침을 한번 하는데도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어린 왕자는 왕의 행동이 참 뜬금없다고 생각했어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왕 노릇을 하고 있다니. 어린 왕자는 왕에게 해가 지는 모습을 보고 싶으니까 해가 지도록 명령을 해달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자 왕은 자기 나라의 법에 따라서 기다려야 된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어린 왕자는 더 이상 볼 일은 없겠다라는 생각에 다음 별로 이동했죠. 두 번째 별에는 멋진 신사가 살고 있었어요. 그는 어린 왕자가 박수를 칠 때마다 모자를 벗어서 근사하게 인사를 했어요. 그렇게 계속 어린 왕자는 박수를 치고 신사는 인사를 했어요. 몇 번 해보고 나서 어린 왕자가 슬슬 지루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야기를 꺼내봤지만 신사는 계속 박수치고 칭찬해달라고 할 뿐입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계속 칭찬받는 게 무슨 의미냐라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어린 왕자는 두 번째 별을 뒤로 한 채 떠나게 됐습니다. 세 번째 별에는 술고래가 살고 있었어요. 그는 어린 왕자가 앞에 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술을 마셔댔죠. 왜 그렇게 술을 마시는 거냐고 묻자 그는 부끄러움을 잊고 싶다고 했어요. 무엇이 부끄럽냐고 물으니까 술 먹는 게 부끄럽다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또다시 술잔을 기울였어요. 어린 왕자는 고개를 갸웃가리면서 별을 떠났습니다. 네 번째 별에는 아주 바쁜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그는 종이에 빼곡하게 적힌 무언가를 계속 세고 있었습니다. 어린 왕자가 뭘 세고 있는지 물어보니까 자신이 가진 별을 세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린 왕자도 자신이 가진 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지만 그는 별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이 소유한 별들을 세서 부자가 될 거라는 말만 하죠. 이어지는 5번째 별에는 가로등 켜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는 1분마다 가로등을 끄고 다시 켜기를 반복을 하는데요. 그나마 지금껏 만났던 사람들 중에서는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은 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일이 너무 힘들다면서 조금이라도 쉬고 싶다고 하소연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별이 너무 빨리 돌고 있어서 계속해서 가로등을 켜고 꺼야 한답니다. 어린 왕자가 그에게 조금 쉬었다가 하라고 말을 했는데요. 그는 명령이기 때문에 쉴 수 없다고 말을 하죠. 6번째 별은 다른 별보다 10배는 커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어린 왕자는 지리학자를 만났습니다. 어린 왕자는 지리학자가 뭐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산과 들, 강이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이라고 자신의 직업을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어린 왕자는 그에게 산과 강이 어디에 있냐고 물었죠. 그러자 그는 모른다고 대답했습니다. 자신은 서재에서 일을 해야 하고 위치는 탐험가가 찾아야 되는데 이 행성엔 아무도 없으니까 산과 강의 위치를 아는 이가 없다. 이 말이야 방구야. 그러다가 이 지리학자한테서 지구라는 별을 소개받았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지구. 어린 왕자는 지구에서 뱀과 무수한 장미꽃을 만났고요. 덕분에 외로움까지 느끼게 됩니다. 게다가 지구에는 자신이 거쳐온 6개의 별에서 만났던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것저것 놀랄 일을 많이 겪으면서 상심에 빠져버린 어린 왕자. 이번에는 여우를 만나게 됐습니다. 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그 명언 제조기 여우님 되겠습니다. 외로움에 몸서리를 치고 있던 어린 왕자는 여우에게 친구가 되자고 말을 했어요. 하지만 여우는 한 방에 거절을 해버렸어요. 아직 서로에게 길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친구가 될 수 없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어린 왕자는 길들여지는 것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여우는 인연을 맺어야 한다고 했고 인연을 어떻게 맺는 것인지 설명해 줬습니다. 이외에도 친구, 우정, 책임 등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들을 들려주었고 결국 어린 왕자와 여우는 가까운 사이가 됐어요. 여우의 가르침을 얻고 얼마 후 다시 이별을 하게 된 어린 왕자. 전철수, 약장수를 거쳐서 마침내 비행사를 만나게 된 거였습니다. 과정이 너무 길었나요? 숨 좀 돌릴 겸 광고 한 편 보고 올게요. 계속 이어갈게요. 어린 왕자는 비행사에게 물을 마시고 싶다고 했고 둘은 물을 찾아서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많은 대화를 나누었고 어린 왕자는 비행사가 여우와 비슷한 말을 한다면서 좋아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비행사와 어린 왕자는 사막에서 우물을 찾았고 그토록 원하던 물을 마시게 됐습니다. 어린 왕자는 내일이면 여행한 지 1년째 되는 날인데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장미에게 이제는 돌아갈 것이라고 말을 하네요. 비행사는 어린 왕자를 두고 다시 비행기를 고치러 갔습니다. 다음날 비행사가 돌아와서 어린 왕자를 찾고 있는데 오래된 돌담 잔해에 앉아서 누군가와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상대가요, 맹독을 가진 뱀이었습니다. 놀란 비행사가 어린 왕자에게 달려가자 뱀은 사라져버렸고 남아있는 건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는 어린 왕자뿐이었어요. 뱀이 어린 왕자를 물어버린 거죠. 슬퍼하는 비행사에게 어린 왕자는 선물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떠난 자신에 대한 슬픔이 잊힐 때쯤 나를 알았다는 사실에 만족해할 거라고. 그리고 수많은 별 중 어딘가에 있을 나를 떠올리며 밤하늘을 바라보고 방긋 웃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음날 비행사는 죽은 어린 왕자를 찾았지만 어디에서도 왕자를 볼 수는 없었습니다. 이후 비행사는 무사히 비행기를 고쳐서 귀환했고 6년이 지나는 동안 누구에게도 어린 왕자와의 일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는 어린 왕자가 죽었다는 것이 너무도 슬펐습니다. 시간이 지나 슬픔이 가라앉을 때쯤 당시 왕자의 시체가 없었다는 것을 떠올렸습니다. 결국 어린 왕자가 자신의 별로 돌아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밤하늘의 별을 보며 미소를 짓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작품 어린 왕자의 줄거리였습니다. 긴 이야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짧은 이야기들이 아주 잘 맞물려 있고 각자의 에피소드들은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합니다. 제가 정리해드린 줄거리만 알고 계셔도 어린 왕자의 내용을 모두 파악하신 거긴 합니다. 하지만 사월이 아빠는 여러분께서 직접 책을 읽어보시기를 권해요. 문장 하나하나가 주옥 같고 명언들로만 이루어진 작품이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좋은 말들이 가득합니다. 각박한 세상에서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이들의 마음에 경종을 울리는 작품이 될 만한 오늘의 작품 어린 왕자. 자세한 줄거리 소개를 여기까지만 하고요. 이어지는 제 2부를 통해서 사월이 아빠와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로 하시죠.
4월에 빠는 또 다른 영상으로 여러분을 만나러 오겠습니다. 즐겁게 감상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